네, 8월도 어느덧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거기다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엔 이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화 과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과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리뷰와 또 구체적인 종목 이야기들 나누기 전에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모습 한번 지켜보고 오겠습니다. 자, 반도체 종목들 반가운 반등 나와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1.08%, SK하이닉스 1.83%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좀 소부장단에서도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 1.53%, HPSP, 이오테크닉스 모두 1%대 반등세 반갑게 나와주고 있네요. IT 섹터도 전반적으로 훈풍 깃들고 있습니다. LG전자가 3.29%, 거기다가 인도 IPO 추진 이슈도 함께 자리하고 있죠. 삼성전기가 1.42%, 이스페타시스 1.47% 강세입니다. 디스플레이 쪽도 두 종목 모두 좋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최근에 주도주군으로 확실하게 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 넘는 반등세, 알테오젠도 0.5%, 세트리온이 1.5% 강세인데요. 한미약품이 경영권 분쟁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4% 넘는 급등세, HLB도 6.7%나 상승 흐름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는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이후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오늘 약간 좀 힘이 빠지네요. 전고체 쪽으로 한 번 더 시세 주려나 했는데 삼성 SDI 1.53% 하락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모두 셀 3사 모두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소재단에서 그래도 에코프로, 머티와 엔캠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은행주들 초반에는 분위기 나쁘지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조정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조선기자재 섹터, 항공, 여행, 우주항공, 국방, 로봇, AI 쪽도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점검을 하고 왔는데요. 한 주 동안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여주다가 그래도 금요일에 조금씩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좀 반갑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9월에 진입을 하는 만큼 어떻게 좀 종목들 선별해야 될까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유영화 과장님과 잠금 해제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종목 리뷰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지난 저희 잠금 해제 시간에 유영화 과장님께서 엠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13.2% 상승률 쌓아 올리고 있고 공급망 관리 솔루션 쪽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엠로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곧 9월입니다. 아마 7월, 8월에 주도 섹터라고 하면 제약바이오가 좀 이끌어왔다라고 보는데 네. 제약바이오에서 조금 더 확산될 수 있는 어떤 플러스 알파의 전략으로는 전 소프트웨어 쪽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서의 좀 어떤 섹터의 로테이션, 수급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엠노 같은 경우는 실적도 성장세이지만 결국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네. 이 어떤 멀티플 고밸류를 받았던 종목들이 할인율이 좀 내려가면서 어쨌든 그 멀티플의 리레이팅도 있을 수 있는 시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민감한 섹터가 이제 제약바이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저는 좀 여전히 좀 좋게 보고 있어서 엠노 그냥 홀딩 하셔도 될 것 같고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홀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에 유영화 과장님께서 이제 금리 인하가 임박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수혜주 찾기로 시선을 반드시 옮겨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엠로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와 함께 우리가 놓치지 말고 가져가야 될 포인트가 소프트웨어 쪽도 반드시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엠로에 대해서 홀딩 관점 추가적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리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HK이노엔인데요. 최고가 기준으로 11.8% 상승률 쌓아 올린 종목입니다. HK이노엔 하면 저는 또 술을 조금 즐기는 입장에서 숙취 해소제로 컨디션?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HK이노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HK이노엔도 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두 종목을 아마 잠금 해제 해드렸던 것 같아요. 바이넥스와 HK이노엔. 하나는 이제 좀 정책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하나는 이제 또 숫자가 안 나오는 거에 손이 안 나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숫자가 나오는 제약바이오를 이제 HK이노엔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하반기에도 모멘텀은 풍부합니다.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돈을 버는 제약바이오라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없습니다. PBR 아마 1배 이하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에는 파이프라인 핵심 파이프라인인 K캡 이게 이제 미국 3상의 데이터가 올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내년에 되면 미국 쪽에 진출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전히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HK 이노엔에 대해서도 하반기 기대가 되는 파이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홀딩 관점으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영호 과장님과 함께할 때는 우리가 늘 이렇게 수급적인 부분들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최근 사모펀드와 연기금이 주목하고 있는 섹터들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좋을 텐데요. 역시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 넥스트바이오 메디컬, ST팜,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의료 AI 그리고 유영호 과장님께서 집중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소프트웨어 쪽으로 더존, 비존, 한글과 컴퓨터는 연기금 매수 강도 상위 20종목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게임주, 풍력주, 내수 관련주들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에 사모펀드와 연기금의 매수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이 안에서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매수 강도를 보는 이유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읽기 위해서인데 아까 지금 밑에 보시면 섹터들을 보시면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가 보이실 거예요. 금리 인하. 예. 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은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민감한 섹터인 이제 제약바이오 쪽으로 뭐 금리도 있지만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데 저는 개별 종목들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전 지금 제약바이오가 안 하셨던 분들은 관심이 또 없으셨던 분들은 그냥 테마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도 52주 신고가 나고 이런 종목들이 미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제약바이오 모멘텀은 그냥 단계에 그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제약바이오가 지금 왜 상승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한 4가지의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의 모멘텀 포인트를 정리를 해왔는데 가장 먼저는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가 일단은 제약바이오 수급적으로 우호적이에요. 섹터 로테이션 면에서도 일단은 뭐 긍정적인 수급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바이넥스 설명하면서 제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그 생물보안법만 보실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것에 주가는 항상 좋았다. 거기에서 지금은 생물보안법이다. 이 부분.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다르파라는 미국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관이냐면 미국의 국방부 산하의 연구기관인데요. R&D 비용을 항상 집행을 하는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이 YOY로 증가하는 항목들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항상 시장의 주도 섹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과거 보시면 22년 말에 그 당시에 반도체가 거의 저점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도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기술에 굉장히 좀 영향을 쏟으면서 자금을 집중시켰는데 그리고 나서 23년부터 한미 반도체가 주도주로 등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3년 말에도 마찬가지로 방산 우주항공 이런 쪽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자금을 집행을 했었는데 방산은 올해 오히려 반도체보다 지금 YTD로 수익률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래서 이제 뭔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제 내년까지도 이제 집행을 할 금액이 늘어나는 쪽이 이제 작년하고 똑같은 건 우주항공이고 새로 들어온 것이 바이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바이오가 중요한 것은 반도체를 미국이 안보로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반도체를 굉장히 주목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바이오도 안보의 관점에서 지금 미국이 보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저는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생물보안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바이오, 제약바이오 쪽에서 생물보안법 이것만 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꼭 CDMO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어떤 바이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들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저는 충분히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다르파라는 이 주요 기관에서 바이오에 대한 산업에 주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나머지는 2가지 정도인데 하나는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러니까 결국 실적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랑 이제 10년간의 투자 성과가 지금 이제 뭐 에로라든지 어떤 글로벌 빅파마와의 컨택점이 많아지는 부분들이 저는 좀 그 부분을 좀 주목해서 제약바이오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기존과는 다르게 보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유독 좀 불신이 깊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섹터가 제약바이오 섹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거와는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미국 역시도 이 바이오텍 기술과 CDMO 모두 좀 통틀어서 이제 국가 안보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반증이 바로 생물보안법이고 유영아 과장님께서는 지난 시간에도 바이넥스 언급을 해주시면서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시선을 좀 제약바이오 섹터로 옮겨봐야 될 필요성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자, 오늘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면서 어떤 종목들 가지고 오셨는지 첫 번째로 역시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찾아볼 수가 있네요.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이 오늘의 잠금 해제 첫 번째 종목입니다. 미국 유럽향 내시경 지혈제 업체라고 설명도 나와 있는데요. 저도 얼마 전에 내시경 했거든요. TMI인가요? 아닙니다. 네, 내시경을 해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느꼈어요. 그런데 이 키워드 첫 번째 보면 넥스 파우더입니다. 기존의 뭐 지혈제 관련해서 영위하던 것과 조금 다른 제형이죠? 맞습니다. 예, 파우더 형 내시경 지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회사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신규 상장 기업입니다. 그래서 먼저 리스크를 말씀드리는 것은 오버행죠. 그래서 한 달이 되는 시점이 아마 9월 22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쯤 되면 오버행이 한 18% 정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전략으로 일단은 먼저 챙기시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2014년에 설립된 기업이고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성장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력 제품은 내시경용 지혈제 넥스파우더 입니다. 국내 최초였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세 번째로 개발된 내시경 지혈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장관 출혈의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국내 식약처, 미국 FDA, 유럽 NDR 를 다 허가를 완료를 지금 한 상태고요. 2020년에 글로벌 대형 의료기기 업체 메드트로닉과 판권 계약을 체결을 해서요. 21년에 유럽 그리고 작년에 미국 판매를 이미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이 지혈술이 뭐가 그렇게 좋은데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기존의 어떤 그 지혈술 대비해서 시술의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분들도 아무래도 이게 더 사용하기가 더 편하실 거고 직접적으로 조직 접촉이 없다라는 점도 상당한 강점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혈 성능을 결정하는 이 파우더의 점착력 이것이 피어드 그룹 대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출혈이 없거나 적은 부위에도 이제 지연성 출혈이 가능한 부위에 예방 목적으로 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일단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것만큼 우리가 또 주목을 해볼 만한 포인트가 또 더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 면에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시경 시술입니다. 아무래도 내시경 지혈제 관련해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키워드가 이렇게 잡힐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내시경 시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기기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같이 함께 증가를 하는 상황이고요. 고령화, 비만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사실 좋아지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시경 시술 건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고요.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점유율을 뭐 다른 기업들도 다 이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야금야금 먹어가는 그런 상황이고 매출의 성장이 굉장히 좀 긍정적입니다. 23년에 매출액이 38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이 51억 원. 그러니까 YOY로 한 100% 정도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매출 목표를 이제 본인들이 얘기를 한 것이 올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0억, 그리고 내년으로 봤을 때 370억, 26년 타겟 매출액은 이제 760억. 그래서 YOY로 거의 100% 이상씩의 성장을 이뤄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회사는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25년도 내년 기준으로 해서 미국 내시경 쪽의 지혈 시장에 이 파우더 지혈제 침투율을 한 10%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은 한 지금 40%를 가정해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거 이외에도 사실 파이프라인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향후에 분명히 이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파우더 지혈 시장 침투율이 상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 넥스파우더의 대장
적응증의 FDA 승인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보실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내시경 쪽에서 글로벌적인 침투율이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는 부분 방점 찍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1차는 일단 4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29,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넥스트 바이오메디컬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29,000원 한번 보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휴젤입니다. 과장님께서 지난 시간에 또 톡신 관련주들 수급 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휴젤은 실적도 잘 나왔고 최근에 또 미국에서도 퍼포먼스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휴젤의 첫 번째 키워드 톡신 강자입니다. 톡신 관련주들이 모두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내놨죠. 네, 일단 실적도 좋고요. 미국, 중국, 유럽의 허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포텐이 저는 그만큼 있다라고 보고 있고 톡신과 필러를 포함한 코스메틱 사업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이제 매출 보시면 50% 넘게가 53% 정도가 이제 톡신이고 그다음에 이제 37%가 필러, 나머지는 이제 부수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 세계의 톡신 시장, 톡신을 보톡스를 꼭 이제 미용에만 맞진 않거든요. 뭐 이게 다른 치료 목적으로도 맞긴 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절반 정도가 사실 미용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절대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용 시장, 동사는 이제 미용 시장을 타겟으로 하여서 이제 뭐 필러 그다음에 이제 톡신 이런 부분들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올해 2월 승인받은 미국의 승인 그것이 지금 일단 시장에서는 기대감을 가장 좀 높게 가지고 있고 그 레티보가 7월부터 수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런칭은 아마 연내에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고요. 레티보 같은 경우는 에볼루스와 경쟁 제품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일단 경쟁 제품들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 점유율 확대가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휴재를 좋게 본다? 저는 그것은 아니고 결국 이제 미국에 진출을 이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점유율 확대를 해가는지 그것을 포인트로 저는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뭐 일부 베네브를 통해서 아마 이제 판매가 될 것 같은데 뭐 엑소좀이나 마이크로 니들 같은 다양한 미용 의료기기 판매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기존에 보유했던 자기들의 어떤 제품 그거하고 톡신 같이 이제 결합해서 아마 이제 그 업셀링 뭐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이 톡신 관련주들 실적이 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휴재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는 미국 내에서 점유율을 앞으로 얼마나 더 늘려나갈 수 있을 것인가였는데요. 두 번째 키워드 열어보면서 저희가 더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점유율이라는 이 키워드가 미국과 관련 지어서 또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죠. 앞서도 제가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늘려가는 부분들이 결국 주식은 기대감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막 미국에 진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얼마나 점유율을 늘려가는 거에 아마 주가의 영향은 저는 다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년 내에 미국에서 10% 이상 시장에서 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쟁사 에볼루스 대비해서 이점이 있는 것은 시술자에게 교육을 제공해주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중국의 임플란트 기업들도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점유를 많이 해나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경쟁사 대비해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톡신만 맞으시는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얼굴에 볼륨감을 줄 수 있는 것은 필러고, 예. 뭔가 이제 주름을 펴고 약간 팽팽하게 보이는 것이 이제 보톡스이기 때문에 보통 보톡스를 맞으시는 분들은 필러까지 같이 좀 니즈가 있어서, 근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다를 이제 팔잖아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저는 꽤 이 동사에 앞으로 이제 그 제가 비만 치료제가 성장했을 때의 톡신의 어떤 필러와 예. 그 수혜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롯이 좀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톡신뿐만이 아니라 필러로도 역시 성과를 내고 있는 휴재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만 치료제의 부상과 함께도 역시 톡신 관련주들, 필러 관련주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키워드 두 가지까지 모두 열어봤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목표가는 30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22만 7천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재 목표가 30만 원, 손절가 27만 원 한번 잡아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2만 7천 원이죠. 네, 오늘 또 이렇게 유영호 과장님과 함께 수급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종목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하나하나 뜯어봤는데요.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클럽 유영호 과장님과 함께 잠금 해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